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항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예. 최근 미국 주식시장 흐름은 좀 상당히 좀 흐름 좋지 않습니까? 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미국 경제 흐름 상황 이게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총평으로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어떤 분야별로 보면 이미 팬데믹 이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보다 얼마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에 작년보다는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 이전이라는 것은 2019년 이전을 얼마만큼 회복했느냐 아니면 회복하는 과정이냐는 것인데요. 네. 전체적인 것을 100으로 정도로 봤을 때 보면 팬데믹 이전을 보면 지금 얼추 미국은 92에서 93 정도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면 약간 좀 외람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수치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CNN이 무디스랑 같이 인덱스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 쉽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CNN Back to Normal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Back to 정상화로 가는 인덱스라는 것을 다양한 지표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무슨 거기서 소비자의 신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알 수 있고 리테일 세일즈도 늘어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뉴스나 KBS 뉴스도 가끔 보시면 공항이 다시 북적거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인덱스를 연방 차원인 거 아니면 주정부 차원이고 물론 거기에는 고용 상황도 들어가고 인플레이션 다 들어가는 거를 한 40여 개로 만든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게 최고로 고조됐을 때 한 93, 4까지 갔다가 최근에 92까지 가고 있는데 물론 주별로도 다 통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00%는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거예요. 총평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예, 분야별로 하나씩 나눠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7월 고용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상치로는 한 84만 일 했는데 실제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94만 3천 명. 맞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이라 이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좀 6월에 비해서 떨어졌고 네네. 이런 걸 보면 역시 미국이 지금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하나의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고용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고용 시장이 100% 회복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고용이라는 통계들이 예를 들어 주간 단위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용 보고서인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팬데믹 이전 딱 그게 작년 1월, 2월이잖아요. 그때 대비 보면 여전히 850만 명 정도는 아직까지 회복 숫자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상당히 그것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한 3천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빠졌다가 회복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다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일자리가 많이 모이고 있어요. 많이 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일자리를 뽑겠다. KBS 뉴스 이렇게 보시더라도 가끔 자료 화면 보면 하이어링이라는 표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용한다 그래서. 스타벅스 우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죠. 영상도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간혹 그러겠지만 유명한 레스토랑 이런 데서는 직원을 누가 소개를 하면 보너스를 줍니다. 그 정도 일자리 많이 열려있다 표현을 하거든요. 열려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얼추 보면 지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 열려있는 것이 100만 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왜 안 가요? 그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어이가 없지만 우리를 보면 왜 안 가냐고 그러지만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분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직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과연 복잡한 데 가서 일하는 것이 맞을까?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 마스크 벗고 흥청망청 보면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하지만 막상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층별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일하는 게 걱정되는 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사뭇 다르지만 다양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네. 쉽게 해서 실업급여가 들어가는 게 있겠죠. 여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있고 다양한 주 차원에서 지원이 있고 다양한 뭐 민간 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한때 3천만 명이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 1,200~300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 간에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흔한 얘기로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월세 문화 아닙니까, 미국은. 근데 요즘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가장 큰 거가 이빅션 밴이라는 게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어갖고 쉽게 해서 월세를 안 내더라도 우리나라도 월세 혹시 그런 거 사업하시면 월세 안 내면 그 나가라고 하는 거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금지시켰어요. 네. 작년에 미국에서. 월세를 안 내더라도 쫓아내지 못한다. 네, 그런 법안이 있었는 걸 해놨는데 그게 이제 다시 연장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월세를 안 내더라도 지금 쫓아내지 않으니까 월세를 안 내고 보조금 받으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면서 잘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돈도 보조금 받는 데다가 월세 안 내더라도 쫓아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아직까지 일자리를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많이 널려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9월 정도 되면 급격히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용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5세, 16세로 알겠는데 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업자랑 근무자.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건 일할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의욕 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구직을 활동 포기한 사람 제외하고 그러고 보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가 이번 달에 또 하나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아마 다다음 달 아마 한 서너 달 되면 고용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또 물가도 보면은 뭐 작년 대비하면은 7월 달이 뭐 5.3% 4%까지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월별로 또 이게 쭉 보면 추이가 5월 달부터는 2% 넘어서 계속 그 전월 대비 계속 2%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지만은. 네. 물가는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한마디로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흔히 표현해서 모든 가격이라고 붙은 것은 다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 많이 올라갔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죠. 날씨도 문제도 있었고, 요즘 커피값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문제, 브라질에서 갑자기 서리가 나고 눈이 왔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차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거가 칩 부족이잖아요. 반도체 칩. 그것은 물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못한 거죠. 우스갯소리를 보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같은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키 같은 거를 제일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신발 중에서. 나이키가 이제 일부 가격 올라가는 것 중에서는 이제 나이키도 소위 수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특히 예외적인 얘기지만 나이키 아마 여러분들 신고 신는 운동화도 상당 부분은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공장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공장 중에 2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또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진 늘어나면서 아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여기에도 또 하나 물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는 거죠.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생산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거가 결국 이런 것들의 흐름이 그런 시대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공급 부족이 상당히 진행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화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뭐 고용이나 물가 부분에서는 계속 오름세인데 이제 문제는 기업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네네. 2분기는 정점이고 네네. 3분기부터는 좀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사실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 이제 지금 물가하고 뭐 고용하고는 좀 상반되어 있는데 네네. 이 점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전망을 볼 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좋은 거는 이제 실적 전망이 계속 그냥 천정부지로 계속 상향되면 좋겠죠. 네.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이번 2분기가 현재 진행이고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2분기에 아마 얼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추정 때 한 9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거로 나올 겁니다. 네. 2분기 S&P 500 기업 중심 말씀드리는데요. 3분기는 어떠냐? 3분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3분기는 대충 얼추 예상되는 정도가 한 28%에서 30% 정도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작년 2분기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셧다운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3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 마이너스 간다는 거가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라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물론 이익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의 증가세 자체가 어떤 마이너스 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증가세에 대한 둔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반기까지 하면 얼추 20% 정도 미국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증가율 자체는 하반기에는 둔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 주가의 상승세도 둔화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것도 그런 실적이 그렇게 막 뭐 상승할 것이다, 오히려 약간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지금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동안에 그건 아마 정확하게 그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거의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역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금리가 좀 내려갑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거 당장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 않냐면 자금에 대한 집행도 늘릴 수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내려가면 좀 하향 안정화되면 다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추세적으로 확인되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리겠죠.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업다운이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이 상황에서 미국의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또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뭐 고용 수준이나 물가를 보면은 테이퍼링 해야 된다. 매파드는 벌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을부터 해야 된다. 뭐 보스턴 연은 총재 뭐 이야기했던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업들 실적이 3분기부터 꺾이고 또 뭐 금리도 별로 지지부진하고 이런 보면은 조기 테이퍼링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고 뭐 금융 통계, 금융 정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연준에서 지금 채권을 계속 사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많은 돈을 풀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는 현상은 필요하겠죠.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벤 버냉키 기장이 있었던 2015년, 16년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퍼링 발작 이런 표현까지 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 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그 월가에서도 특히 제롬 파월 의장도 미리 충분히 예고하겠다고 얘기했고 최근 들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언제 시작한 거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일부의 전문가들의 월가의 시각은 대충 연말 정도에 언급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빠르면 연말 내년 초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벤 버냉키 기장의 테이퍼링 텐트럼이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그 딱 얘기에 당일 한 6% 정도가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8, 9% 떨어졌는데 한 달은 빠졌고요. 그 연말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텐트럼에 대한 말 자체, 발작이란 것보다는 그것도 심하게 돈을 풀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풀리면 다시 와인드 감으면서
정상화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멀지 않아 시작될 수밖에 없고 공식화될 것이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달리 미국 증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경제 흐름과는 또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일단은 이렇게 흐름이 좋은 요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쉽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기본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학개론에 아니면 언론에 첫 번째 시간이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의 목적은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 경영의 목적이거든요. 주식의 극대화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가장 꾸준하게 올라갔던 이유, 저는 결국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한 45% 정도 이익이 늘어날 거고요. 내년은 아마 좀 줄어들겠죠. 내년은 한 20% 내외가 플러스 날 거 가능성이 커 있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꾸준히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당장 작년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게 보면 다우지수는 생긴 지가 125년 정도 됐고요. S&P 500은 시점마다 다르지만 90년 정도 됐고요. 나스닥은 50년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업다운이 있었지만 꾸준히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어떤 매력?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좋죠. 저는 한국도 좋아하지만 한국은 업다운이 좀 심했던 것이 있겠고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을 한국에서만 시각을 보지 말고 약간 벗어나서 보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워낙 컸던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 차지하고 이익의 변화가 크니까 삼성전자의 하나 움직임, 쉽게 해서 반도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의 등락이 있었고요. 사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아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게 박스피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 박스피는 전 아주 10초 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박스피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주당 이익이 코스피면 코스피의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업다운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독보적인 것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대비 카카오도 늘어나고 네이버도 늘어나고 이래서 했지만 크게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그룹 하면 거의 4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워낙 컸죠. 그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의 장점이라고 보면 소위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미국에 많이 몰려있죠.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좀 출발점이었고 바로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는 내년 뭐 상반기 정도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업종 중에서 어떤 게 좀 그 주도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선호도가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소위 팡으로 대표되는 빅테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애플이 됐건 구글이 됐건 계속 좋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상당 부분 정도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30% 언저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갖고 가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소위 경기 민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주가 됐건 뭐 산업재 이런 것들 좀 에너지까지 해서 좀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좀 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좋다고 보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버핏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GDP 맞습니다. 대비 시가총액 또 그리고 이제 로버트 실루 교수 CAP 지수에 가지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볼 때 미국 증시가 지금 좀 과열돼 있다.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상반된 시각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쪽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겠으나 분명하게 그런 버핏 지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GDP랑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 보통 윌시 5천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전부 다 하나의 지수라고 보시는 특정한 지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거의 사상 최고를 가 있고요.
실러 지수는 이제 10년 동안을 갖고 이제 PR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최소한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거든요. 네. 있는데 또 반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과거의 시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되면 뭐 그 금리가에서 조정하라고 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돈을 조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물가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 과거의 시각과 지금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혁신적인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리는 완전히 부인의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사람이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돌릴 때랑 지금은 예를 들어 테슬라만 하더라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98% 그냥 공장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어떤 인건비라든가 예전과 같은 소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경제가 소위 그런 시멘트를 통해서 그 큰 어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것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이고 IT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가 이제 GDP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거의 미국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저도 엄청 존경하고 있지만 아주 좋아하는 분이지만 워렌 버핏의 그 주로 성장했을 때 시기는 미국의 기업이 미국 거의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래서 워렌 버핏을 간혹 비판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에 투자하는 기업이 거의 그냥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S&P 500이란 지수가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 대한 투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미국의 GDP만 갖고 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시각과 지금은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PR이라는 것들이 다 슐러 교수 10년짜리 하더라도 PR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무조건 거기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PR이 높고 낮더라도 이게 성장이 더 빨라지면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일 때도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수많은 기업들이 그 미국의 성장률이라는 것, 이익이 별로 안 나고 PR이 무슨 50배, 100배 있는 게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익의 성장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익의 성장률을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 PEG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R을 예를 들어 이익의 성장률을 나누는 PEG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 실러 교수의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얘기고 10년을 했겠지만 그걸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분명히 맞아요. 뭐라 하더라도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사상 최고 수준에 맞거든요. 다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보면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다른 이머징 국가랑 미국이랑 같이 비교해서 미국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성장에 대한 포텐을 보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과열됐다가 좀 꺼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이렇게 쭉 반복해서 그래도 이제 우상향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도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기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분명히,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걱정하는 분이 있고 그게 일리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주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만 보건 S&P가 뭐 간에 90년 동안 11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했죠. 물론 아주 전에 크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어떤 미국 주식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익을 내줬다는 거죠. 그거가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 종목보다 오히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덱스에 투자하라는 거가 거기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올해 테슬라만 갖고 계신 분은 쉽게 해서 유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른 게 없거든요. 애플도 지금 시장 대비 졌어요. 시장만큼 벤치만큼 올랐거든요. 유유하시지만 반대로 보면